아무래도 이제 자발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간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제 고려인끼리 뭉쳐서 살기 위해서 1, 2세대들은 노력을 했었고 3, 4세대까지도 조국에 대한 그리움, 조국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멀리서 떨어져 있다 보면은 그 그리움이 훨씬 증가하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4세이자 7개국어를 구사하는 디스플레이 공학자입니다. 또 최근에 7개국어 구사자가 알려주는 23개의 외국어 꿀팁이라는 전자책을 낸 저자입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려인 분들을 매체로도 접하고 TV로도 접하고 해서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간단하게 고려인이란 뭔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려인이란 이제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거주하는 재외 동포인데요. 다들 이제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떠나고 러시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됐는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러 이제 러시아 쪽에 넘어갔다가 이제 37년에 강제 이주를 당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혹시 고려인 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로 생각하는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이제 고려인으로 자라고 고려인의 문화, 뭐 한국의 전통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이어받고 지키기 때문에 사실은 어릴 때는 언제나 그냥 한국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체성을 딱 이제 짓고 확정시키고 고민한 적은 없는데 막상 한국에 와 보니까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인식을 받으면서 약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내린 결론은 나는 해외 거주 경험이 풍부한 한국인이다 그렇게 내렸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고려인 분들도 있지만 뭐 조선족 분들도 있고 미국이나 기타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사실 모두 자신이 한국인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족 분들은 제가 TV나 다른 매체에서 많이 접해봤을 때 본인들이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좀 더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제가 고려인 분들을 봤을 때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게 한국인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뭉글라데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유가 좀 따로 있어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자발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간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제 고려인끼리 뭉쳐서 살기 위해서 1, 2세대들은 노력을 했었고 3, 4세대까지도 그 뭔가 조국에 대한 그리움, 조국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뭐 돌잔치라든지 한갑이라든지 뭐 추석 설날 다 챙기면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한국인이다라는 인식이 강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다 보면 원주민하고 외적으로도 뭐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되게 다르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당연한 곳이고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실 원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소한 갈등이라도 생기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네 나라 가라 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일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었고 아무래도 조국이 나의 나라이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동포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란 땅이 이제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오히려 멀리서 떨어져 있다 보면은 그 그리움이 훨씬 증가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어릴 때부터 여기 자랐고 계속 여기 살았으니까 애정이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지만 막상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인을 만날 때 엄청 반가워하시고 또 되게 그리움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걸 평생 겪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나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 한 번이라도 나의 나라로 느껴지는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은 고려인한테 되게 큰 이슈로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애정이 식지 않고 그대로 열정적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분들은 한국에 오래 떨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더 한국 문화를 어떻게 보면 잘 지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고려인 분들도 그런 예가 하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난 4월 5일 저희 한식이었잖아요. 그래서 4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요즘 한국 분들 세대를 보면은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고려인들은 무조건 그날 제사를 지내고 뭐 산서에 찾아가서 그 산서 청소도 하고 꽃다발도 올리고 그러한 제사들을 되게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냥 본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나의 아이는 절대로 이걸 알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그걸 좀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친구네들 집도 그렇고 오히려 막 그런 거를 이제 폐지하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제사도 그렇고 예전에 사실 가족끼리 되게 막 예전에는 같이 모여서 이런 그런 좀 적어진 추세라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길을 가야 되니까 네, 그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할머님이 제가 알기로는 소련으로 이제 강제로 이주를 당하셨다고. 그래서 그 스토리를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 이제 한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증조 할아버지였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러한 이유로 이제 소련에서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37년에 강제 이주를 당해서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뭐 할머니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나중에 이제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가 들었던 증조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됐고, 또 옛날 사진 같은 것들을 가끔 이제 보면서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직접 뵐지 못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그래도 한국 얘기를 많이 듣고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가족분들한테 들은 한국 이야기 그런 거 좀 들려줄 수 있나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원래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셨지만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어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셨거든요. 그게 30대 후반쯤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바로 한국어 교사가 되셨어요. 세종학당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30년 넘게 그런 한국어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기 출장도 많이 와보셨고 한국 정부가 마련해주는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되게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그 인식이 강했고 정말 우리가 여기로 오면 조국이라는 느낌이 느껴진다는 그 얘기를 항상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엄마가 출장을 가면 항상 많은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언제나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우리 조국에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로는 되게 많이 한국을 접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이런 점이 좀 새로웠다 이런 점 얘기 해주세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했으니까 막상 와보니까 너무 편안한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반대로 그 우즈벡에 있었을 때는 항상 나는 고려인이고 한국인이니까 거기 가면은 완전 같은 민족으로 인정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왔지만 막상 와보니 외국인이고 뭐 어딜 가든 혹시 뭐 러시아인이냐 우즈베크 사람이냐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상처가 많았어요. 나는 그쪽 사람하고 너무 다른 고려인인데 같은 동포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또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언어도 사실은 제가 처음 왔을 때 완벽하지 않았고 당연히 악센트가 있으면 같은 한국인으로 인식이 받기가 쉽지 않고 또 이제 여러모로 뭐 제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는 것이 꿈이다 라는 생각으로 언어도 열심히 배우고 뭐 역사, 문화 등등 이렇게 공부에 몰두하면서 네, 지금은 이제 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걸 이제 모은다고 하셨는데 영국에서 그 한국 이미지는 원래 어때요? 사실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조금 막연한 생각들로 가득하고 아무래도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많이 접하다 보니까 뭐 이민호 같은 사람이 사는 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차은우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다니는 그런 나라라든지 그런 인식이 강하지만 그 외에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뭐 한국 제품을 쓰다 보니까 되게 좀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 그 정도까지는 잘 알려져 있고 자세한 것들은 뭐 와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점 있을까요? 사실 엄청난 서비스에 감탄했어요. 이제 처음에 뭐 식당이라든지 치과 같은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게 웃어주고, 뭔가 반응을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까지 착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가 있을 줄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많은 놀라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국에 대해 좋은 점들을 많이 이렇게 말해봤는데 룸블라다 씨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한국을 좀 관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한국의 문제점이나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사실 뭐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고 나중에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입장에서는 여기의 교육 제도가 조금 뭐랄까 아이 입장에서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 제가 받았던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하고 여기 한국 학교를 이제 강연자로 다니면서 지켜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은 교양에 초점을 덜 맞추는 부분. 뭐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사교 댄스도 배우고 연극도 배우고 체스도 배우고 온갖 교양들을 다 쌓아서 이렇게 골고루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학교에서도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로 가면은 뭐 수능에 맞춰진 교육 혹은 이제 특정 과목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러한 경향이 저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어로 따지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은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여기 왔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전 꽤 걸렸어요. 왜냐면 처음에 저한테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였는데, 여기는 뭐 불가능하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유연하게 뭐 대처하는 것보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조금 그런 유연성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룸블라다 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